안녕하세요. 금음달 쉼터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하다고 해서 거창한 건 아니고요. 그저 우리가 한 번쯤은 돌아보고 싶었던 그곳으로 함께 천천히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창밖에 비가 내리든 햇살이 들든 지금 이 시간만큼은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감고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돌아갈 곳은 바로 어린 시절입니다. 그 시절로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어린 시절이라고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어떤 분은 골목길이 떠오르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학교 운동장이, 혹은 집 앞 개울가가, 혹은 어머니의 앞치마, 자락이 먼저 생각나실지도 모릅니다. 참 신기한 건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들이 지금은 이렇게 선명하게 떠오른다는 겁니다. 그때는 그냥 매일이었죠. 매일 학교 가고, 매일 놀고, 매일 밥 먹고, 매일 자고.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 매일 속에 참 많은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매일들을 하나씩 꺼내 보려고 합니다. 천천히, 함께요. 골목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 시절 골목은 참 좁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차 한 대에 겨우 들어갈 정도였는데, 그때 우린 그 좁은 골목이 온 세상이었죠. 골목 어귀엔 늘 누군가 있었습니다. 구멍가게 아저씨, 동네 할머니, 옆집 언니, 아랫집 형. 그냥 지나가도 인사하고, 가끔은 뭐 하나 얻어먹기도 하고, 뭐 잘못하면 어디서든 혼나기도 했죠. 그땐 몰랐습니다. 그게 얼마나 따뜻한 일상인지를요. 골목 바닥엔 늘 뭔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사방치기 칸이 그려져 있고, 분필로 금 그어놓고 여기까지만 했던 적도 있었고, 비 오면 지워지고, 또 그리고. 그게 우리의 놀이터였습니다. 골목 끝에는 공터가 하나 있었죠. 거기서 우린 참 많이도 놀았습니다. 구슬치기, 딱지치기, 고무줄놀이, 숨바꼭질. 요즘 아이들은 모를 겁니다. 딱지 한 장 따내는 게 얼마나 큰 승리였는지, 구슬 하나 잃는 게 얼마나 억울했는지, 그 작은 것들이 우리에겐 전부였다는 거요. 여름이면 골목 어귀에 평상이 나왔습니다. 어른들은 거기 앉아서 부채질하며 이야기 나누고, 우린 그 밑을 기어다니거나 옆에서 뛰어놀거나 가끔 조용히 앉아서 어른들 이야기를 듣기도 했죠. 그때 들었던 이야기들은 다 기억 안 나지만 그 목소리들의 톤만큼은 아직도 선명합니다. 따뜻하고 느리고 정겨웠던 그 목소리들이요. 겨울이면 골목이 조용해졌습니다. 눈이 쌓이면 발자국 소리만 뽀드득 뽀드득 들리고, 골목 귀퉁이마다 눈사람이 서 있고, 어디선가 연탄 냄새가 났습니다. 지금은 그 냄새를 맡을 수가 없지만 그때 그 냄새는 참 특별했습니다. 집이라는 느낌이 그 냄새 속에 다 들어 있었으니까요. 학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 시절 학교는 참 달랐습니다. 지금처럼 깨끗하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린 그곳에서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아침엔 조회가 있었죠. 운동장에 줄 맞춰 서서 교장 선생님 말씀 듣고 국민 체조하고, 지금 생각하면 좀 딱딱했지만 그게 우리의 하루 시작이었습니다. 교실로 들어가면 나무 책걸상에 앉아서 연필 깎고 교과서 펴고 선생님 들어오시길 기다렸습니다. 겨울엔 교실 한가운데 난로가 있었죠. 석탄 난로였는데 그 주변 자리는 참 인기가 많았습니다. 도시락 데우던 기억 나시죠? 은박지에 싼 도시락을 난로 위에 올려놓고 쉬는 시간마다 가서 뒤집어 놓고 점심시간이 되면 따끈하게 데워진 밥을 먹었습니다. 요즘처럼 급식실도 없었고 메뉴도 다양하지 않았지만 그때 그 도시락 맛은 참 특별했습니다. 엄마가 새벽에 일어나 싸주신 밥, 그 마음까지 함께 먹었으니까요. 어떤 날은 김치만 있었고, 어떤 날은 계란 후라이 하나가 들어 있었고,
특별한 날엔 햄이나 소시지가 있었죠. 그게 전부였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교실 뒤편엔 흑백 텔레비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교육방송 볼 때 켜지는 그 텔레비전이요. 화면이 선명하지도 않았고 소리도 지직거렸지만 그래도 신기했습니다. 가끔 고장나면 누군가 올라가서 안테나 만지고 선생님이 옆구리 탁탁 두드리면 다시 나오고 그런 것들이 다 추억입니다. 종례 시간이면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 내일 또 만나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렇게 하루가 끝났습니다. 운동장을 가로질러 집으로 돌아가는 길. 친구들과 떠들려 걷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자유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엔 계절이 더 선명했던 것 같습니다. 봄이 오면 정말 봄이 왔고, 여름이 오면 정말 뜨거웠고, 가을이 오면 정말 서늘했고, 겨울이 오면 정말 추웠습니다. 지금처럼 애매하지 않았어요. 계절마다 뚜렷한 색깔이 있었습니다. 봄이면 운동회가 있었죠. 새 운동화 신고, 하얀 체육복 입고, 운동장에 모여서 달리기도 하고, 줄다리기도 하고, 부모님들 오셔서 응원도 해주시고, 그때 먹었던 김밥 맛, 기억나시나요? 어머니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싸주신 그 김밥. 운동장 한쪽에 돗자리 깔고 앉아서 먹던 그 맛이 지금도 가끔 생각납니다. 학교 담벼락 옆으로는 개나리가 피었고 집 앞 골목엔 진달래가 피었고 어디선가 꽃향기가 날아왔습니다. 새 신발 냄새도 기억납니다. 운동회 전날 새 신발 사면 그날 밤 계속 신어보고 냄새 맡아보고 그 설렘이 참 좋았습니다. 여름은 뜨거웠습니다. 지금처럼 에어컨도 없었고 선풍기 하나로 여름을 보냈죠. 학교 끝나면 친구들이랑 냇가로 갔습니다. 동네 뒤편에 작은 개울이 있었는데 거기서 물장난치고 물고기 잡고 발 담그고 그게 우리의 여름 휴가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가 수박 잘라놓으셨거나 가끔 빙수 사오시기도 했죠. 그릇 하나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먹던 팥빙수. 서로 많이 먹으려고 숟가락 빨리 움직이던 기억. 웃음이 나옵니다. 밤에는 모기가 많았습니다. 모기장 치고 자거나 모기향 피워놓고 자거나 그 모기향 냄새 지금도 맡으면 여름이 떠오릅니다. 가을은 참 풍요로웠습니다. 추석이 되면 온 집안이 바빠졌죠. 송편 빚고 음식 준비하고 새 옷도 맞추고 명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고 새 옷 입고 어른들께 세배 드리고 세배돈 받으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가을이면 동네 어디서든 곡식 냄새가 났습니다. 볕단 냄새, 타작하는 소리, 들판이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었고 저녁이면 하늘이 참 높고 맑았습니다. 학교 가는 길에 밤송이가 떨어져 있었죠. 조심조심 주워서 까먹기도 하고 가끔 선생님한테 혼나기도 했지만 그래도 주웠습니다. 그게 가을의 맛이었으니까요. 겨울은 춥고 또 따뜻했습니다. 밖은 추웠지만 집 안은 따뜻했습니다. 연탄불 지핀 아궁이에서 올라오는 온기, 방바닥이 따뜻해서 이불 속에 들어가면 그렇게 포근할 수가 없었죠. 장갑이 없으면 양말을 손에 끼고 다녔습니다. 웃기죠? 그런데 그게 그때의 방법이었습니다. 손 시리면 입김 불어서 녹이고 주머니에 손 넣고 걷고 겨울이면 귤이 있었습니다. 나무 상자에 담긴 귤. 온 가족이 돌려앉아 하나씩 까먹으면서 텔레비전 보던 그 시간들. 눈이 오면 친구들이랑 눈싸움 했습니다. 눈사람 만들고 썰매 타고 눈 위를 뛰어다니고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젖어 있었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계절마다 우리는 그렇게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을 이야기할 때 가족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 시절 부모님은 참 바쁘셨죠. 아버지는 새벽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오셨고
어머니는 집안일 하시느라 쉴 틈이 없으셨고, 그런데도 우리를 챙기셨습니다. 아버지는 말씀이 많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묵묵히 일하시고, 돌아오시면 신문 보시고, 가끔 우리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시는 게 전부였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손길 하나에 참 많은 게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바쁘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 지으시고, 빨래하시고, 청소하시고, 바느질하시고, 쉬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학교 갔다 오면, 밥 먹었니? 숙제는 다 했니? 늘 물어보셨죠. 그 물음 속에는, 잘 지내고 있니? 힘든 건 없니? 괜찮니? 그런 마음이 다 들어 있었다는 걸 어른이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우리 집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끔 부모님이 다투시기도 했고, 어머니가 한숨 쉬시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명절 때 받은 세배돈, 생일 때 받은 작은 선물, 시험 잘 봤을 때 사주신 아이스크림 하나. 그 작은 것들이 우리에겐 큰 기쁨이었고, 그 작은 것들 속에 부모님의 사랑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퇴근하시면서 작은 종이봉투를 건네주셨습니다. 이거 내 거야. 열어보니 연필 한 자루였습니다. 새 연필이었죠. 까만색 몸통에 반짝이는 글씨가 적혀 있었고, 지우개도 끝에 달려 있었습니다. 별거 아니었죠. 그냥 연필 하나였는데, 그게 그렇게 좋았습니다. 아버지가 퇴근길에 나를 생각했다는 것, 그게 좋았습니다. 어머니는 겨울이면 스웨터를 짜주셨습니다. 밤늦게까지 털실 뜨개질 하시는 소리가 들렸고, 며칠 후면 새 스웨터를 입을 수 있었죠. 손으로 짠 스웨터는 좀 어색했습니다. 팔 길이가 조금씩 달랐고, 무늬도 삐뚤빼뚤했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스웨터였습니다. 그 안에 어머니의 손길이, 어머니의 밤이, 어머니의 마음이 다 들어 있었으니까요. 어린 시절의 친구는 정말 중요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골목에서도 늘 친구들과 함께였죠. 그때 친구들은 지금처럼 선택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같은 동네에 살면 친구였고, 같은 반이면 친구였고, 그냥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싸우기도 많이 싸웠습니다. 딱지 빼앗겼다고 싸우고, 술래를 누가 할 거냐고 싸우고, 별것 아닌 일로 토라지기도 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음 날이면 또 만나서 놀았습니다. 어제 싸운 게 무색하게 또 같이 웃고 뛰어놀았습니다. 그때 친구 중 한 명이 기억납니다. 항상 코 올리던 애였는데 그 애는 참 착했습니다. 자기 것을 나눠 먹을 줄 알았고, 누가 혼나면 같이 혼나줬고, 늘 웃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네 집에 놀러 갔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는데도 그 집 어머니가 밀가루 반죽해서 수제비를 끓여주셨습니다. 그게 그렇게 맛있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맛있었던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맛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이름도 이젠 가물가물한데 그때 그 웃는 얼굴만큼은 아직도 선명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께 자랐습니다. 같이 놀고, 같이 울고, 같이 웃으면서요. 어린 시절에는 처음이 참 많았습니다. 첫 용돈, 첫 선물, 첫 자부심. 그 중에서도 첫 용돈을 받았던 날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날은 명절이었습니다. 친척들이 모였고 세배를 돌렸고 할아버지가 손에 돈을 쥐어주셨습니다. 500원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작은 돈이지만 그때는 그게 큰 돈이었습니다. 손에 꽉 쥐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뭘 사야 하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사탕을 살까? 과자를 살까? 만화책을 살까? 장난감을 살까? 결국 구멍가게에 갔습니다.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비누를 샀습니다. 꽃향기 나는 예쁜 비누였죠. 집에 와서 엄마한테 드렸습니다. 엄마, 이거 사왔어. 엄마는 그걸 받고 한참 보시더니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말씀은 안 하셨지만 엄마 눈이 조금 붉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요. 그게 제 첫 용돈의 사용처였고, 그게 제 첫 번째 선물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기억나는 일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날은 비가 많이 왔습니다.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데 우산이 없었습니다. 그냥 뛰어가려고 했는데 누군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선생님이었습니다. 우산 없니? 같이 가자. 선생님 우산에 같이 들어가서 한참을 걸었습니다. 선생님은 별 말씀 없으셨습니다. 그냥 묵묵히 걸으셨고 가끔 천천히 가도 돼 하셨고 제 집 앞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비 오는 날은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아. 세상은 너를 기다려줄 거야. 무슨 뜻인지 그땐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압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 조금 느려도 괜찮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는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 그날의 우산, 그날의 빗소리, 그날의 따뜻함이 아직도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꺼내다 보니 어린 시절이 참 많이 떠오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그게 얼마나 따뜻한 기억이 될지, 그냥 매일이었을 뿐인데,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순간이 빛납니다. 골목도, 학교도, 친구도, 가족도, 모두 다 소중했습니다. 넉넉하지 않았지만 행복했고,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했고, 복잡하지 않았지만 충분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때보다 훨씬 편하고 훨씬 풍요롭죠. 그런데 가끔은 그립습니다. 그때의 단순함이, 그때의 순수함이, 그때의 여유가. 어쩌면 우리가 그리워하는 건 그 시절 자체가 아니라 그 시절의 우리인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우리, 그냥 오늘을 살던 우리, 작은 것에도 행복했던 우리, 그 우리가 그립습니다. 잠시, 조용히. 그때의 나에게 편지를 써봅니다. 어린 시절의 나에게. 안녕. 잘 지내고 있지? 내가 지금 뛰어놀고 있는 그 골목. 내가 지금 앉아 있는 그 교실. 내가 지금 함께 웃고 있는 그 친구들. 다 소중하게 간직해. 그게 나중에 내 힘이 될 거야. 지금은 힘들 수도 있어. 어른들 말씀 듣기 싫을 수도 있고, 공부가 싫을 수도 있고, 때로는 슬프고 외로울 수도 있지. 그래도 괜찮아. 그게 다 너를 자라게 할 거야.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사랑,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온기, 그게 너를 평생 따뜻하게 해줄 거야. 앞으로 많은 일이 있을 거야.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겠지. 그래도 잊지 마. 너는 소중한 사람이고, 너는 사랑받는 사람이고,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천천히 가도 돼. 서두르지 않아도 돼. 내가 걷고 있는 그 길 위에서 매일매일 작은 행복을 느껴. 그리고 언젠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너도 이렇게 돌아보게 될 거야. 그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거야. 그때 참 좋았지. 응원할게. 너의 미래에서, 너의 어른이 된 모습에서. 오늘 우리는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 시절로, 천천히요. 어떠셨나요? 혹시 떠오른 기억이 있으신가요? 사람마다 기억은 다르겠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비슷할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런 추억이 있고, 그런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를 지금까지 살아오게 한 힘이고,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줄 힘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렇게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은 참 아름답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그때까지 부디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금음달 쉼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